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면입니다. 오늘은 요즘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안전 브레이크의 꽃,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일명 일렉트릭 파킹 브레이크 EPB라는 부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PB는 제가 필드에서 보니까 지금 중고차 평가사도 하고 있죠. 정기적으로 EPB라는 거를 작동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정말 편리해요. 그죠? 근데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관리하지 않고 함부로 막 사용을 하시면 경고등 점등이 문제가 아니라 EPB 자체가 고장이 나거나, 그리고 운전 중에 좀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차를 해놨을 때 파킹 브레이크가 풀리질 않아서 견인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EPB가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하는 거는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할 때 EPB 버튼을 분명히 내가 정확히 작동을 시켰는데 해제할 때 좀 소리가 평소와 좀 다르다, 이게 무음인가? 얘가 아무런 작동도 안 하나? 내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운전자가.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 노이즈, 소음이 딸깍 딸깍 딸깍, 그리고 이제 윙, 이 소리가 계속 난다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나던가. 근데 윙 소리는 좀 소리가 커요. 그러면 반드시 교체를 하시거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EPB는 가장 쉽게 전기식이라 이렇게 보시면 커넥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배터리 상태가 약한 차량들은 이상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EPB 경고등이 뜨거나 해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주차를 해놨는데 쓱 밀려갖고 앞에 차를 꽁 박는다던가,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겨울철 또는 장시간 주차를 하고 내가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방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라는 게. 그죠? 그럴 때는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놓든가, 주변에 운전을 하실 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중간중간 시동을 좀 걸어놔야죠. 그죠? 그래서 배터리, 발전기가 안 좋은 차량들은 EPB가 아주 단순하게 고장이 날 수도 있다. 그런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EPB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차량이고 간에 이렇게 뒷바퀴, 후륜 브레이크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 얘가 브레이크 패드거든요. 이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심하거나,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거는 쇠가 되고, 요 밑에 여기가 이제 패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찰제, 마모가 심하면 EPB 성능도 함께 떨어지는데, 얘를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녹이 심하게 올라오거나, 이제 얘가 마모가 심하게 됐다거나, 그러면은 EPB 시스템도 좀 맛이 갈 수가 있고 성능도 떨어진다. 가장 요즘 보편적으로 젊은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하는 게 뭐죠? 셀프 세차라는 걸 해요. 그죠? 옛날에 제가 일을 배울 때 20살 때는 셀프 세차라는 것도 없었고 자동 세차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유소에 딸려 있는 손세차장, 아니면 동네에 있는 손세차장이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집에서 닦든가 회사에서 닦든가 그랬죠.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주 웃기게 망가뜨리는 거를 가끔 보는데, 세차할 때 EPB를 이게 버릇이 돼. 항상 버릇이 돼서 항상 잠거나 버튼을 눌러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자동 세차를 하던 디테일링 샵에 가서 하던 셀프 세차를 하던 EPB가 걸려 있으면 이 브레이크 패드가 얘를 잡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이 있죠. 고압으로 뿌리거나 저압으로 뿌리거나 어쨌든 뿌려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물하고 그리고 주행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열을 받게 돼 갖고 얘가 이 모터 자체가 고착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커넥터가
아무리 수밀이 잘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또 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현대, 기아자동차, 뭐 제규어, BMW, 뭐 아우디, 얘네들이 그걸 몰라갖고 석박사가 수밀이 안 되게 커넥터를 제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여하튼 전기 접점이 만나는 부분에 액상 물이 들어가서 좋을 건 하나도 없겠죠. 특히 겨울철에는 뭐가 있죠? 얼어요. 근데 내가 습관처럼 이 EPB를 항상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고착의 위험이 있다 하는 거를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장시간, 수주, 수개월 EPB를 걸어둔 채 주차하면 패드가 디스크에 붙어버리는 브레이크 고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내가 파킹을 해야 된다, 주차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EPB를 작동하지 마시고 해제하고 기아를 파킹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타이어 고인목 초크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팔거든요. 이게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제가 사용하던 건데 가게에서 제가 이제 요걸 항상 요거 썼었어요. 고인목 같은 거를 놔두면 좋겠죠. 뒷바퀴에 고인목이 있는데 앞바퀴 같은 경우는 파킹해 놓으면 차가 뭐 웬만해서 굴러가질 않으니까 아파트 주차장이 경사진 데들은 사실은 없어요. 고지대 같은 아파트에는 약간 경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핸들을 약간 돌려놓고 EPB는 잡지 말고 기아는 파킹해 놔라. 이해가 되시죠? 자, 예전에는 수동식으로 소나타2 뭐 뉴 그랜저 뭐 이런 거 있던 시절에는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그래갖고 핸드 브레이크라고 그래서 띠리릭 하고 이렇게 올리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진보돼서 나온 게 족동식, 일본식 표현으로 이 푸트 브레이크 파킹, 그래서 족동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팔보다 다리 힘이 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이드 케이블이 Y자로 와요. 사이드, 이 파킹 브레이크 케이블이 얘가 늘어나 버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손님들 차를 옛날에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시키죠. 야, 장령아, 저 손님 거 뒷바퀴 조세히 해드려라. 조정해 주라는 거야. 그게 늘어나거든. 있는 인급 밟아,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옛날에도 단골들한테 너무 꾹 밟지 말아라. 케이블 늘어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케이블 끊어진다. 끊어져서 실제 많이 들어와요. 이 콘솔 박스 이쪽 있는 데부터 다 뜯어야 돼. 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하체로 나와, 사이드 케이블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갈아줬어요. 그런 차량들이 아직까지는 많죠. 그죠? 그 조세히 한다고 그래. 라이닝 조세히. 조정한다고. 그래서 그 정비사로 처음 취직을 하게 되면 막내 꼬마 기사들을 그걸 많이 가르쳤어. 왜? 오일 갈거나 단순한 일을 할 때 아니면은 뭐 디스크 산발이 갈 때도 그런 거를 손님들이 뭐 전사장 뭐 라이닝 조세히 좀 해줘. 그러면 그런 걸 많이 해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EPB 관리하는 거야. 진짜 편해졌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40여 년을 자동차와 붙어서 같이 지낸 저는 이 문명이 발달하는 걸 모르겠어요? 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제 연배쯤 되는 사람은 옛날에 차들 코로나, 코티나, 그라나다, 마크5, 뭐 브리사 픽업도 있었고 포니 픽업도 있었어요. 옛날에 로얄 듀크라는 차도 있었고 디젤. 그때는 다 그런 방식이니까 기계적인 거. 요즘은 이렇게 전자제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쓰잖아요. 그죠? 오토홀도 연동해서 같이 쓰니까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세상 편한 거야. 옛날에 제규어가 우리나라 수입이 됐을 때 오토홀도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때 그런 게 없었어요. 야,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손님 거를 이렇게 죄송하지만 차 좀 한번 뭐 휠을 빼보겠습니다. 그러고 보고 이렇게 봤다고. 신기하니까.
차가 좋아서 이 업을 한 사람이니 그런 게 신기하지. 근데 지금은 현대기아 차도 그런 걸 거의 뭐 다 따라 하잖아. 다 하잖아. 안 돼 있는 차가 어딨어. 다 하잖아, 다. 그죠? 그래서 이 PB 경고등이 계기판에 뜨면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든가 카센터로 잽싸게 가야 돼. 여러분들이 점검할 건 사실은 없어. 일반 오너들이 어떻게 점검을 할 거예요? 얘를 차를 들고 있을 거예요? 못해. 그래서 카센터라는 데를 가야 돼. 그러면 동네 블렌즈, 기아큐, 뭐 쉐보레, 뭐 널린 게 맨 카센터야. 그죠? 그럼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PB 경고등은 노란색 또는 빨간색 그 제조사별로 틀려요. 그러면 스위치나 모터나 그러면 이런 배선, 커넥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해제가 안 되면 여길 똑같 잘라 갖고 그러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질질 끌려오니까 뒷바퀴 다 마모가 돼 버린다고. 구동이 안 되니까 견인을 해도. 그죠? 그래서 이 EPB 경사면에서는 브레이크 밟은 채 EPB 작동하고 EPB 잡힌 거 확인한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떼는 순서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 경사가 이렇게 완전 고바웃길인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EPB를 뭐 사용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EPB 버튼을 꾹 한 번 누르고 꾹 한 번 더 누르면 더 강하게 잡아주거든. 그러면 EPB 모터에 무리가 가겠죠. 잡는 게 좋기는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타이어 초크, 타이어 고인목 두 개 사갖고 해놓고 핸들 돌려놓는 게 나아요. 이렇게 내리막길인데 차가 앞대가리가 여기 있어. 그러면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야죠. 그죠? 우측으로. 그러면 얘가 굴러 내려가도 일로 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파킹에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파킹에 놓으라고. 스틱 수동 차량들은 이렇게 내리막길에 대가리가 이쪽으로 있어, 운전석이. 그러면은 후진을 기아를 넣어 놓는 게 좋겠죠. 아예 안 걸리게. 1단에 놓는 것보단 1단은 전진이니까. 그리고 이런 고인목 반드시 해 놓는 게 좋다. EPB는 당연히 작동을 해야겠지만 너무 경사진 데는 이 차량 무게가 다 쏠려 버린다고. 더뉴 K9 같은 건 3.8은 2톤이 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쩔 수 없이 주차는 해야 되는데, 경사가 너무 급한데, 강한 경사가 있고 고바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주차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드릴 거는 사실은 EPB 모터 이런 거를 뭐 까갖고 뭐 얘를 관리를 윤활을 해주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데 이제 육안에 우리가 보이는 거, 이런 녹 같은데 부식 같은 거 이런 거 없애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누누이. 제 돈 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돈 깨진다니까. 이 녹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내려온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이라는 거래. 그러면 패드를 오래 쓴다고, 이 마찰제를. 그럼 패드 오래 쓰는 건 좋은데 나중에 이 사이에서 삑삑거리고 소리가 나요. 거기다 EPB, 오토홀도 뭐 다 하잖아. 다 쓰잖아. 뭐 쓰는 거 누가 뭐래요? 근데 관리를 안 하니까 문제지. 그러고 AS 기간이라고 AS 가갖고 시쳇말로 지랄지랄을 해. 자기가 관리는 하나도 안 해놓고 세차하러 가갖고 무조건 물이나 이빠이 뿌리고서는 건조시키지도 않고 그냥 먼지가 떡이 되든지, 이 패드 분진가루도 나오니까 그게 떡이 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안 깨진다고 하는데, 이게 정비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과도하게 마모가 되거나 마모가 과도하게 안 됐어도 이 캘리퍼가 고착이 되면 이렇게 크랙이 가요. 이렇게 금이 간다고, 깨진다고, 쪼가리 떨어져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중에 그 파트 클리너라는 게 있는데, 오토바이건 뭐 내연기관이건 뭐 다 뿌리세요. 가급적이면 뿌려 놓으세요. 건조는 굉장히 빠르니까 패드 분진 가루고 뭐고 닦아놔야 돼, 이렇게. 근데 이걸 주기적으로 해야 돼.
정비소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밖에 없어. 단골이니까. 그리고 내가 연락에 바빠. 2차도 해야 되고 2차도 해야 되고 졸라 바쁘단 말이야. 그럼 물론 못 해줄 수도 있어. 그러면 한가할 때 가서라도 뭐 바깥을 한 박스 사갖고 가든 기술열 들이든 셀프 정비소를 가든 가서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안 하잖아. 그래서 캘리퍼가 망가지고 이게 고착이 되고 견인도 못해. 오고 가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는 이런데 녹 같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칩시다. 어차피 얘가 회주 처리라 비를 맞건 물길을 지나가건 녹은 나요. 안 날 수가 없어. 나는데 안 나게끔 해 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왜냐면 마모율이 빨라지고 녹부식이 되면 크랙이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녹은 생긴 건 바로바로 없애라. 예전에 우리 단골 손님이 이 하체, 이 샤시 프레임이 녹이 나 있는데 심하게 부식이 됐어요. 차를 팔든가 없애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타시다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나서 이 하반신 불수가 됐어요. 다리가 잘려갖고. 근데 그런 게 어린 마음에도 머릿속에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녹부식을 굉장히 싫어해요. 녹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뿌려 놓으세요. 아연을. 이게 로터에 살짝 묻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주행하면 요거 다 닦여요. 요 패드가 마찰제가 잡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리얼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대충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계통이 정말 중요하다. 내 생명을 다루거든. 타이어도 정말 중요하고 내연기관 엔진 미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브레이크는 그냥 한 큐에 가요. 한 큐에 그냥 숟가락 내려놓는다고. 저는 그거를 우리 단골들 예전에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아예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야. 자, 더 뉴 그랜저 IG하고 G80 중고차 인기 차종이거든요. 얘네들이 관리하는 거나 고장 예방 가이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차량 모두 공통적인 EPB 특징은 전동식 캘리퍼 시스템을 사용을 해요. 더 뉴 그랜저 IG나 G80 같은 경우는 전동식 캘리퍼 시스템 사용하는 건 똑같고요. 오토홀드 플러스 EPB 자동 작동 기능이 둘 다 탑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가 얘가 마모됐을 때 EPB 학습 초기화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상태 안 좋거나 전압이 약할 때 EPB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두 가지 차종입니다. EPB 경고등, 점등을 호소하시는 분들 보면은 EPB 작동은 당연히 불가해요. 그죠? 근데 그런 차들은 가장 쉽게는 배터리 전압이 저하가 돼요. 약해. 요즘 차들은 블랙박스 있고 전자제어 장치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하죠. 그죠? 요즘처럼 추워질 때 손 시렵다고 핸들 따뜻하게 하고 엉따하고 다 쓰잖아. 그럼 얘가 발전기에서 충전해서 배터리에 넣어줄 양이 없어. 그 백미러 열선까지 써. 스키 찬다고. 들어갈 전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배터리가 죽는 거예요. 단거리 운전. 충전할 게 없어.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배터리 문제로 그런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관리, 발전기 관리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바퀴 이 캘리퍼가 얘네들이 전동 캘리퍼 모터가 작동이 불량이 잘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이게 마모되고 초기화가 미흡한 거죠. 얘가 녹이 나거나 마모가 돼 갖고 이게 고착이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PB 관리 아무것도 아닌데 가장 기본이면 내 안전을 다루는 거다. 100km, 140km, 150km에서 나의 안전을 지켜줄 건 브레이크하고 타이어밖에 없어요. 그죠? 이 약한 자동차가 내 몸뚱아리 어떻게 지켜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돈 날리지 말고 이렇게 관리 잘 해라 하는 문제예요.
두 차량 공통적인 거는 오토홀드 작동 불량도 있는데, 그거는 다른 차량들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ABS 모듈 엔진룸 안에 있죠. 그 브레이크 압력 센서 뭐 그런 거,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얘가 이제 패드가 편마모가 돼요. 패드가 그런 경우, 그리고 EPB 스위치, 그거는 이제 콘솔 박스 옆에 대부분 있죠. 그 스위치 접촉 불량, 작동 불량 그런 거 많고, 더 뉴 그랜저 IG, 그랜저 IG는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할 때 EPB 해제 모드에서 진입한 다음 패드 교체해야 돼요. 이걸 억지로 얘를 그 기계적인 브레이크 패드 마냥 억지로 벌리면은 전동 캘리퍼가 고장이 발생을 하고 어셈블리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브레이크 점검은 어느 누구든지 필수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0% 고장이 배터리 노후화에서 EPB가 초기 동작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경고등 띄우고, 요즘 차들은 전자장비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2-3년 지났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그러면은 점검하고 상태가 좋지 않다면 교체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토홀드를 아예 매일같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거의 안 쓰는데, 그냥 24시간 내내 타는 사람들은 24시간 내내 써, 오토홀드를. 그러면 오토홀드가 브레이크를 오래 잡고 있다가 끊었다가 그러다면 패드 수명이 빨리 줄어요. 그러면 열도 쌓이기 쉬워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 패드 잔량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제네시스 G80, DH, RG3 얘네들 같은 경우는 차량이 톤수가 있다 보니까 EPB에 부하가 걸려. 차량 중량이 높아지면 전동 캘리퍼 모터의 가부하가 더 자주 걸리는데, G80, DH, RG3는 브레이크 패드 마모 속도도 그랜저 IG, 더 뉴 그랜저 IG보다 빨라요. 이 제네시스 시리즈 이 고질병은 배터리 전압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정말 예민해. 배터리 관리 정말 잘해야 돼요. 발전기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배터리 전압 12.40, 30만 돼도 EPB 경고나 오토홀드 실패, 그리고 변속기를 피를 해제를 하면 이게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차량들이 몇 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G80 라인들은 그런 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즘 차량들 EPB 관리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준수하고 지키셔야 되는 게, 정석을 가르쳐 드릴게요. 경사로에서는 이 브레이크를 밟고 EPB를 작동을 하세요. 그 다음에 기아 파킹. 자,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이 타이어 초크, 이 고인모 해놓으라고 그랬죠? 이 고인모.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EPB에 부하가 안 걸리고 자동차 브레이크 계통에 고장 나는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G80 라인 시리즈 같은 경우는 DH 포함 RG3라고 그랬어요. 2-3년이 지난 차량들은 특히 이런 겨울철 날씨가 추울 때 CCA 콜드 크랭킹 암페어는 점검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주 1회 운행 또는 충전기 있잖아요. 그거 핸드폰 그거 사용하고, 뭐 핸들 열선, 시트 엉따 이런 거 막 사용하시는 거는 별로 그렇게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배터리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배터리를 오늘 수천 번 얘기했어. 그런 단순 고장이 너무 많거든. 중고차를 팔았는데 그런 전화가 와. 그럼 배터리 바꾸시라고 그래요. 왜? 중고차들은 대기업 경매장 같은데 거기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거의 뭐 보름에서 한 달 걸리는 차들도 있어요. 안 팔리면 계속 거기에 있는 거야, 얘는. 그럼 배터리가 상태가 좋겠어요? 날씨는 추워지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오해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고질병 아닌 고질병을 보게 되더라. 그냥 얘가 EPB가 딱 뭐 터지고 막 망가져서 캘리퍼가 찢어져 갖고 뭐 브레이크 이 호수가 막 기계적으로 터지고 그래서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 거를 잘 알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은 세뻥 하시는 분들, 동호회별로 세차 모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차할 때 고압수를 사용해 갖고 이 EPB 걸린 상태로 두면 패드 고착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차 하시고서는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세차 직후에 1km나 2km, 3km 주행해서 물기 빨리 날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냥 경험했던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EPB 경고등이 계기판이 이렇게 딱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동을 끄고 한 5분, 10분 있다가 재시동하면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전압을 먼저 체크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EPB 경고등이 뜬다면 캘리퍼 모터 이거 점검을 하셔야 되고, 이 그랜저 IG, 더 뉴 그랜저 IG는 이 운전석 쪽, 이 좌측, 여기 L이라고 써 있죠, L. 이 좌측 이 모터 분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이 갈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G80은 이 모터하고 하네스 배선 문제가 비율이 높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EPB 파킹 브레이크가 작동하나 안 되나,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어보면 이상한 소리가 나면 망가진 거라고 그랬죠. 작동해 보세요. 자, 해제해 보세요. 다시 작동해 보세요. 다시 해제해 보세요. 다시 작동해 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여기에도 모터가 이렇게 작동되는 게 촉진이 돼요. 이 소리 자체가 얘가 뭐 딸깍 그러고 갑자기 저게 소리가 커진다든가 그러면 내거 EPB는 고장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6만 킬로가 넘었어요. 7만 킬로를 가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댐퍼 플레이는 마킹을 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다른 정비사가 보기도 좋고 개인이 볼 수도 있어요. 반원경 같은 거울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 쇳덩어리가 있고 여기 고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쇳덩어리가 있죠. 요게 이탈이 돼요.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요 크랭크 축 풀리, 이 크랭크 축 볼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킹을 해 놓으시면 얘가 딱 돌아가면은 딱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갈아야겠죠. 외부 벨트 세트 할 때. 그리고 더 뉴 그랜저 IG, G80 얘네들이 요 오일 필터 하우징 누유가 가끔씩 보이니까 알고 계셨다가 요 하우징 통째 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프론트 케이스나 요런데 누유가 있나 오일 갈 때는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이사항은 링크가 지금 나갔어요. 이 차가 이렇게 막 놀면 안 되는 건데 얘는 완전히 허당이야, 지금 나가서. 그래서 요거는 오늘 토요일이라 교체가 안 되니까 다음번에 동네에서 갈든 뭐 여기 와서 다시 갈든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 뭐 누유도 없고 깨끗합니다. 여기 약간 뭐 묻어 있는데 요건 뭐 실리콘 작업 같은 거, 그런 거. 여기 지금 보시면 구리스가 좀 터 있는데 등습 조인트가 IG들이 많이 이게 나가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거는 얘는 어셈블리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츠만 교환을 할 수 있는데 뭐 부츠만 갈아 갖고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여러분들 이 중간에 있는 이 언더커버 여러분들 띈 거 요즘에 잘 못 보셨죠? 옛날 차들은 여기가 이렇게 다 뻥으로 나와 있었어요. 노출이 돼 있었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샤시 프레임이 녹이 나거나 이런데 브레이크 파이프, 국가의 송유관, 기름이 다니는 그런 송유관처럼 이렇게 파이프들이 있어요. 기름도 가야 되고 브레이크도 관장을 하겠죠, 그죠? 근데 요즘 차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중간에 언더커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가 부식이 되거나 녹이 나거나 훼손이 된 걸 몰라. 그래서 10만 킬로 된 차들은 한번 얘네들을 까갖고 한번 확인을 하세요. 가끔 이게 브레이크 파이프가 부식이 돼 갖고 들어오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뭐 꿀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아이언 코팅제 좀 뜯었을 때 좀 뿌려놔라. 이렇게. 왜? 지금 겨울철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잠깐이라도 그거를 거래하는 단골 카센터 가갖고 이렇게 뿌려놓으시는 게 내 차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지금 뭐 크게 뭐 손볼 건 없어요. 사실 많이 해놔갖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진한 데는 다 확인하고, 특히 이런 샤시 프레임들은 약하거든요, 차가. 그래서 이런 데는 언더 커팅 하기가 제일 애매한 애들이 이런 연식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놓으면 돼요. 리프트도 뿌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별건 아닌데, 특히 이 멤버 쇳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농락이 쉬우니까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 차는 예전에 제가 차준 차고 지금은 아들내미가 타요. 근데 이제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일이 쉬상해요, 일반인들보다. 그래서 지금 오일 빼는 거는 오늘은 안 보여드렸고, 10,000km 탔어요. 10,000km. 그래서 이런 차들 같은 경우 GDI 엔진들 제가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규격에 맞춰서 넣는 게 좋은데, 오늘은 엔진 코팅제하고 세라믹 신제품을 갖다 섞어 놓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장사할 때 오일 반, 이 엔진 코팅제 거의 반 그렇게도 넣어봤어요, 제 차에. 근데 차에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별의별 실험 다 해봤어요. 디젤 차에다 가솔린도 넣어보고, 가솔린에다가 LPG도 넣어보고, LPG에다가 디젤도 넣어보고. 근데 안 나가더라고요, 엔진이. 그 손님들 차에 한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분들 거 공짜로 가라고 줄 테니까 한 500km만 테스트 해보자, 1000km만 테스트 해보자 이러고서 얘기한 건데, 아까우니까 한 방울까지 들어가게 이렇게 좀 놔두고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결국은 그냥 메이커들 상술 플러스 그냥 엔진이 내구성이 겁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GDI 엔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고급류 가급적이면 좀 넣어줘라, LSPI 그런 현상도 있고, 저속 조기 점화인데 그런 걸 이제 방지하려고 그러면 고급류가 가장 좋죠. 뭐 고급류 넣어갖고 뭐 검댕이나 뒷파지 이런 게 뭐 안 쌓인다는 게 아니라 쌓여요. 걔도 쌓이는데 가급적이면 고급류가 좀 좋더라. 그건 제 차에 넣고 제가 테스팅을 해본 거니까 그런 거고, 오늘은 다 뭐 제 아들내미 거니까 수십 년 써본 뷰로트 걸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GDI 엔진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속 조기 점화 문제예요. 실린더 내부에 그 상처가 나고 곰보가 생기고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반떼 XD, 소나타2 주철 제품의 엔진들이 있을 때는 헤드는 잘 나갔어도 실린더가 빵빵 스크래치가 가고 곰보가 돼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차들은 이 알루미늄 합금이다 보니까 엔진들이 되게 약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엔진 코팅제, 연료 첨가제 시장이 확 커졌다고. 어떻게 관리나 하느냐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 겨울철이고 날씨 지금 춥잖아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윈터 타이어 안 끼셨으면 윈터 타이어 장착을 하십시오. 내년 1월, 2월까지는 눈이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항상 미끄러운 도로 조심하시고 블랙아이스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항상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지산 전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